자, 일어나세요. 자, 보시면 이제 231번 볼게요. 231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범위는 이제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이 원 밖에 한 점과 원 중심까지의 거리를 그걸 D라고 넣었을 때,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넣었을 때, 그 원 위의 점과 이제 원 밖에 한 점 사이의 거리를 대문자 D라고 두면은 이거는 이제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부터 D 플러스 R까지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만나는 이 접선에 수직되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될 거고, 그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문자 D에서 반지름 R을 빼주는 값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D-R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을 찍어서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했을 때 이 거리나 이렇게 점점 뒤로 가면서 거리를 구했을 때 그 최종적으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거리가 이 선의 연장선인 이 지점에 위치하는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R이 될 거고, 그래서 최대의 거리는 D 플러스 R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가 마이너스 2,1 이라는 점에서 이 원위의 점 P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최대값 M과 최대값 대문자 M과 최소값 소문자 M, 이거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이 원의 방정식을 정리를 좀 해야겠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해서 반지름은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하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깥에 한 점 A 마이너스 2,1이라는 A라는 점에서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이 점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고, 하나는 반지름을 빼주고 하나는 반지름을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5라고 줬을 때 A5의 길이는 이게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 M은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값을 곱하면은 이제 합차 해가지고 41 빼기 16 그래서 답은 25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관련된 이제 문제 유형 세 가지를 이제 연달아서 볼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네요. 보니까 235번 문제를 보시면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그럼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판별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판별식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고,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면은 근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걸 전개해 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별식을 써주면은 저 더하기 x 아니에요? 어디요? 저 마이너스 2k 빼기 2 저기서 더하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요? 아니, 이거 마이너스 맞죠? 앞에 이거 그냥 플러스로 했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k 플러스 1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라고 돼서 이게 이제 뭐 잘못. 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판별식 쓰면은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정리 따로 안 해놨는데 뭐 잘못했는데? 잠시만.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어디 그려면 되지? 4 18 2x 1 아 이거고 8 6 1 제곱 4k 그러면은 아닌데? x 1 k 제곱 아 이거 이것도 사구나. 여기 2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5k 제곱 마이너스 20k 해서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9는 마이너스 k 하니까 플러스 9 k 마이너스 1 0이다 해서 k는 마이너스 9 이게 0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k는 1부터 마이너스 9까지 해서 9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칠판에서 보면은 진짜 안 보여요. 칠판에 쓰면서 하니까 너무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풀이가 기하적인 관점을 좀 이용하는 방법인데 보시면 아까는 판별식으로 그냥 식으로만 쭉 썼죠. 그냥 그림을 좀 그려보면 돼요.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2 그리고 반지름이 5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그렸을 때 두 점을 지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y는 2x-k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 d가 5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 주면은 루트 5분의 이게 5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걸 이용하면은 4 플러스 k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부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일 때는 그냥 절대값 없애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부등식이니까 이거는 제곱을 해줘서 절대값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제곱 해주는 게 15 20원. 네, 125. 이거보다 작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아, 이거 루트 5구나 또. 어쩐지. 여기 5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제곱이 25보다 작다. 라고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범위 구해주면 아까처럼 k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뭔가 이제 직선이 접할 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x-2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이때 양수 k 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건데, 자, 아까는 범위가 나왔죠. 근데 범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두 점을 만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두 점을 만나고 여기서도 두 점을 만나고, 한마디로 이때보다 이 두 점을, 그러니까 접하는 지점 빼고 이 범위 내에서 직선이 존재할 경우에는 두 점을 만나니까 답이 이제 범위를 구해라 라고 나오는 거고, 이건 접하는 경우 딱 한 지점에서 접하죠. 근데 이제 기울기가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원과 접하려면은 접하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k 값도 아마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중에 이제 양수 k를 구해라 라고 해서 답은 이제 하나가 나오는 조건으로 문제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의 판별식은 b는 0이다를 만족시켜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하면은 x-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2. 이 식의 판별식이 0과 같다 라고 해야 되니까 풀어주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될 거고, 이거 판별식 써주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k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 만족시키는 k 구하면은 답은 0과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중에서 양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4가 되겠죠. 자, 기하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랬던 거고 2, 0 이런 상황에서 반지름은 루트 2죠. 이때 접하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서 루트 2분의 이게 루트 2다 라고 하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해주면은
4는 4 아니면 0이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2번. 이건 이제 만나지 않는 케이스죠. 아까부터 계속 이제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써서 풀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판별식 써서. 그리고 이제 기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이것도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구하면 거리 D는 m제곱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3m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반지름이 1보다 커야 한다 라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양면 제곱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정리해주면 그러니까 m은 2 루트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은 4분의 1이 아니겠죠. 4분의 1은 2 루트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아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원과 직선 간의 관계는 여기까지 하고 직선의 길이 이거를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현의 길이 그리고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결국 하는 거는 원의 방정식을 결정해주고 원의 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속 해오듯이 거리 관계, 우리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서 보시면은 이제 주어진 상황이 이 원이 있고 이 직선이 있어요. 이 원과 직선이 만나서 현을 이루는데 그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 원의 방정식 한번 구해줘 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런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직선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현을 이렇게 그려봤다고 쳤을 때
이거에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원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등등 이런데 그 거리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은 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의 꼴로 만들어 준 다음에 구해준 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였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해주면은 이게 될 거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밑에 이 길이를 구해주면은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7이 될 거고, 현의 길이니까 두 개죠. 곱해주면은 루트 12를 곱해주면 루트 14가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의 길이를 구해줬고, 접선의 길이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접선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걸 통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원이 주어져 있고 원 밖에 한 점 A,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접선은 여기서 원까지 접하는 선이니까. 그리고 이 접선의 특징은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그렸을 때 직각을 이룬다 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밖에 한 점과 원의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점과 중심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직선, 그 접선과 중심까지 거리는 반지름이겠죠. 여기는 반지름인 거 알고 이 직선의 길이 구하면은 3, 5 해서 루트 34가 되겠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오니까 정답은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현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분 남았어요. 15분? 13분 남았어요. 13분. 자, 그 다음에 이제 251번 유형 볼게요.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이 유형 자체도 아까 보시면은 원 밖의 점과 원위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원 밖의 점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원 밖에 한 직선이 주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원 밖에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 직선과 원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수직이 되게끔 그어줍니다. 이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반지름 r을 빼주면은 최소값, 반지름 r을 더해주면은 최대값이 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보시면은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이 원의 방정식 그냥 바로 이제 정리해서 써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 제곱은 98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요게 중심이 마이너스 1,3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직선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직선이니까 이 길이를 구해보면 t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2분의 5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 m과 최소값 m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r 하는 거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그냥 5 루트 2가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다 2 곱해서 해주면은 5 루트 2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원과 직선 간의 관계에 관한 유형들은 다 한 번씩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앞으로 쭉 넘어가서 자 32페이지 다시 가보시면은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식을 외우면 돼요.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배웠어요 혹시? 그 32페이지. 32요? 네, 32페이지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파트. 거기 그 공식은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그거 돌렸다고 했으니까. 그죠? 처음 봐요. 아, 처음 봐요, 이거? 네. 자. 그래요? 처음 보면은 그러면은 잘 됐네. 그럼 처음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봅시다. 들었던 사람들은 처음 보는 느낌으로 보면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잠깐 정리해 보면은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처음에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그게 드러나게 보여주는 방정식을 하나 배웠고 그리고 그걸 풀어서 2차 방정식 형태 일반식을 공부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문제 상황에서는 그냥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완전 제곱꼴로 정리를 해줘가지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원과
했었고 이제 그 직선과 원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이번에는 직선을 직접 구하는 걸 배울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과 아니면은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자 우선 공식 자체는 외우면 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건 없고 자 이렇게 공식 있죠. 이거 그래서 공식 외우고 결국에는 문제 상황에서 주어지는 반지름과 저거 직선 그러니까 이 m이 직선의 기울기죠. 직선의 기울기로 그거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거 좀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문제 풀 시간 따로 없을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원이 있고 지금 이거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를 가정하고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살펴보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어 있고 그거 주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m분의 1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직선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 교점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x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y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없애주면은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 m도 알죠. 그래서 기울기 알고 지나는 직선 아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 값들이 다 주어져 있다면 이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은 이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이 기울기를 통해서 이 값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나오고 그 숫자들을 대입해서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은 굳이 저 공식을
모르더라도 아니면 까먹었더라도 유도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공식 외우고 있으면은 뭐 문제 될 건 없겠죠. 저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52분이니까 이거 이용해서 딱 한 문제만 풀어보고 끝내죠. 자, 255번.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만 보는 거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255번이요. 자, 255번 보면은 그러니까 직선 x 플러스 2 루트 2y 마이너스 8은 0의 수직이래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걸 접한대요. 그러면은 이거의 수직이니까 m은 2 루트 2가 되겠죠.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거의 수직하는 접선은 수직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 루트 2가 될 거고, 원의 방정식이 이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 여기였으니까 m은 2 루트 2, 반지름은 3.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y는 2 루트 2 x 플러스 마이너스 3 9 해서 2 루트 2 x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된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값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냐, 왜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기울기 1을 갖는 접선을 그은다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을 수가 있고 여기서도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y절편이 더 큰 게 위에 있는 거고 작은 게 아래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추가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40쪽까지 풀어오세요. 어디서부터 40쪽이냐면은 10 아니 뭐야, 맞나? 아니구나. 28페이지부터 다시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